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오토튠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토튠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쯤 이렇게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토튠 버전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프로툴 10 크랙이 가장 구하기 쉽고 쓰기 쉬우실 텐데, 하지만 맥이에요. 그래서 맥이 매버릭스까지 되나 요세미티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맥북 하나 중고로 사셔가지고 막 쓰시기에도 좋은 게 5는 아니고 이 에보 버전입니다. 에보 버전도 크랙이 좋아가지고 에보 버전으로 저는 심지어 아직도 튠을 하고, 저는 프로랑 에보 버전 두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7 이상부터는 AAX 버전으로 바뀌어서 프로툴 11 이상을 쓰셔야 되는데, 7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이랑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이 없어서 7을 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그리고 7은 크랙이 없어요. 그리고 4 하신 분들도 다 8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기 때문에 거의 7을 쓰는 사람은 본 적 없고요. 8은 가장 지금 많이 쓰는 버전이에요. 가장 지금 많이 쓰는 버전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엔지니어 시작했을 때는 에보 버전이었고,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오토튠 프로가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 나왔는데, 이게 눈이 아픕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의 주관이긴 해요. 근데 눈이 아파요. 이따가 이제 프로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그래서 메일을 정말 10통도 이상 보냈는데, 일단 얘네의 방침은 오토튠 8을 안 팔아요. 지금 저는 오토튠 8을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오토튠 8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오토튠 8을 따로 사고 싶다고 하니까 안 판다고 이제 프로만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아픈 바에는 차라리 옛날 버전 에보를 쓰자 해가지고 제가 11년도에 산 맥북 프로로 이제 요세미티 깔아가지고 딱 튠만 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 추천드려요. 에보가 너무 가볍고 튠만을 위한 기능으로 이렇게 제작된 거고, 크랙도 좋고 안정성도 괜찮아서 요거를 추천드리지만, 뭐 이제 최신 맥북이 있고 아니면 나는 윈도우를 쓴다, 또는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프로툴이 일단 정품이면 나는 프로툴 크랙을 쓰기 싫다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요즘은 다 플러그인이 이제 AAX로 넘어가서 AAX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토튠 8을 이베이에서 중고로 구입을 하시거나, 지금 만약에 오토튠을 구입을 하시려면 오토튠 8을 이베이 중고 또는 오토튠 프로를 정품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정품인 방법이고, 게다가 얘는 중고죠, 정품임에도 불구하고. 오토튠 프로가 이제 직원이 10명도 이 안타레스가 직원이 10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업데이트가 또 돼서 다음 버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눈이 아픈 거를 좀 오늘 한번 보시고 좀 난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요것도 뭐 어차피 다음 버전 나오면 업그레이드 피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고, 돈이 없다 하시면은 요거를 가장 추천드려요. 하지만 이제 가지고 계신 맥이 매버릭스 요세미티가 안 깔리는 맥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오토튠 프로를 보여드릴 건데, 오토튠 5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토튠 5의 생김새입니다. 그냥 생김새만 보시면 되고, 오토튠 에보의 생김새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약간 얘는 뭔가 좀 옛날 디자인이고, 요거는 약간 그래도 요즘 버전처럼 됐죠. 그리고 오토튠 8 같은 경우에는 오토튠 8은
이 에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세븐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눈이 아픈 프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프로의 UI입니다. 그래서 아예 첫 시작부터 바뀌었고 제가 프로툴 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오토튠 프로 UI고 오토튠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기능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요 오토튠 에보 첫 화면에 있는 기능이랑 지금 여기 있는 기능이랑 크게 뭐 설명드려서 다를 바가 없어요. 굳이 요걸로 설명하더라도 쓸 기능은 똑같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만 알고 있으면 굳이 다른 기능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튠 에보를 쓰시더라도 요 지금 마우스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왼쪽 위 부분이 리튠 스피드라는 값인데 리튠 스피드가 이제 보커더 효과를 내는 기능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튠 스피드가 디폴트 20인데 0으로 하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왜 몰랐을까 그때는 자 요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못 봤을까 그 진심을 요런 스타일이고요. 오토튠 이 홈페이지에 가서 좀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오토튠 버전들이 막 몇 개 있는데 오토튠 라이브가 있거든요. 그 다른 버전들이 있는데 그거는 오토튠을 사시면 주시는데 잠시만요. 오토튠을 이런 식으로 리튠 스피드를 한 30 정도로 걸고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좀 이렇게 힙합 쪽에서 많이 발생된 녹음인데 이제 모니터에만 오토튠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0 정도로 해서 들어보시면은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봤을까 그 진심을 아까처럼 이렇게 튠 건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음정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할 때 걸어 놓으면은 뭔가 자기가 잘 부르는 것 같고 감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도 오토튠을 걸고 녹음하는 거를 요즘에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토튠 버전에 따라서 레이턴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정품 중에서도 리얼타임 오토튠 리얼타임일 텐데 이름이 제가 지금 못 찾는 것 같은데 그 버전을 사용하셔서 녹음하는 경우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첫 화면은 지금 요 가운데 보시면 오토 그래픽 모드가 있는데 오토 모드 화면이에요. 그래서 오토튠에는 어떤 버전이나 오토 모드랑 그래픽 모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그래픽 모드인 거고 오토 모드는 보커더 효과를 사용하지 않는 한 안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픽 모드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픽 모드가 이제 5, 에보 좀 화면이 다르죠. 하지만 똑같아요. 다 기능 이런 거 다 똑같고 조금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만들었을 뿐이고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은 인풋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소프라노, 알토, 로메인, 인스트루먼트, 베이스 인스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알토 테너로 100이면 100 다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이게 이제 오토튠에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었는지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로 해가지고 하면은 더 잘 읽고 오토튠이 더 잘 된다 하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나라 보컬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알토 테너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뭐 해외 아티스트는 많이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거의 알토 테너로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소프라노나 로우 메일로 하시면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게 잘 못 읽어요. 그래서 막 너무 낮은 음 같은 경우 뭐 이런 거를 잘 못 읽거나 로우 메일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음을 잘 못 읽거나 네. 뭐 손드신 거 아니시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이 부분은 알토 테너로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인스트루먼트는 실제로 이제 클라리넷 같은 거 악기 지금 이 곡에는 클라가 있는데 악기 그리고 베이스 인스트는 뭐 베이스 튠할 때 가끔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키랑 스케일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면 C 메이저로 바꿔주면은 요 화면 왼쪽에 보이는 요 키에서 C 메이저에 해당하는 부분만 검정색으로 검정색 선으로 되고요. C 메이저가 아닌 음은 약간 흐린 색으로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하고 흐리고 진하고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눈 아픈 부분에 좀 이제 계속 시작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눈이 좀 약간 피곤해지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튠할 때 집에 불 다 꺼놓고 해요. 이게 다 꺼놓으면 조금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른 버전을 쓰셔도 똑같기 때문에 이런 좀 잘 보이죠 얘는 확실히 좀 잘 보이죠. 근데 이제 기능을 설명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계속 설명을 이어 나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오토와 그래픽 선택하는 부분이고 이 그래픽 모드를 쓰시려면 항상 그래픽 모드로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오토 모드로 해서 플레이를 하면은 그래픽 모드는 아예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 모드 쓰시려면 그래픽 모드로 해서 쓰시면 되고 이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이제 기능인데 오토튠을 제가 처음 배웠을 때 11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이 5랑 6 버전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한 10년 정도 일을 하셨던 엔지니어 분들은 5 버전이 에보보다 좋다 하면서 5 버전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5 버전까지 한번 보여드린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소리가 다릅니다. 오토튠 버전마다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많이 차이가 있고 뭐 컴프를 건 것처럼 차이가 나거나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오토튠 5가 아직도 소리가 좋았다. 그때가 정말 좋았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직도 있어서 오토튠 프로에서 클래식 기능을 해가지고 오토튠 5 기능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와 이런 게 있네 하면서 써봤는데 사실 뭐가 다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얘네가 어떻게든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오토튠 에보를 쓰다가 5를 써도 비슷해요. 뭐 그냥 소리가 뭐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는데 좀 많이 하시다 보면은 뭔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의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오토튠 프로를 열심히 이렇게 연습은 아니고 일부러 많이 막 사용하면서 일부러 하나씩 이렇게 한 번은 썼다가 한 번은 안 썼다 하면서 좀 이렇게 파악하는 중인데 뭐 많이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클래식을 누르면 없어지는 부분이 이 두 가지 메뉴와 이 옆에 포맷 부분인데 이 포맷도 요번에 나온 건데 이거 박자 튠 할 때 이제 쓰시는 기능인데 박자 튠은 안 하시면 됩니다. 오토튠으로 아까 제가 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박자 튠은 오토튠으로 하시게 되면 굉장히 인위적이고 말도 안 되게끔 튠이 돼가지고 한번 사용해보고